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짙은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등락을 보였지만 기관의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7만 6천 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 판매량이 전주 대비 20%가량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진단키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찜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막둥이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가 했지만 역시나 3일째입니다. 3일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부터 노란톡방에서 이제는 초전도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오전에 덕성과 서남이 상한가를 가면서 모비스가 같이 따라갔고 그 다음 주자인 원익PN이 또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전장이 끝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였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15%까지 총 마이너스 45%가량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큰 폭락을 보여줬는데 이런 폭이 큰 장에서는 웬만하면 아무도 뛰어들질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인데 초전도체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상한가에 갔다라는 이슈는 월요일까지였습니다.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날 초전도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수요일이 되는 시점에서 포착되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버려야 된다는 게 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했었던 종목은 몇 개 안 돼요. 서남, 그리고 모비스, 신성 델타테크, 덕성, 그다음에 원익PN이 이 정도였었는데 수요일 날 나도 초전도체 관련주야 라면서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려다가 실패했었던 종목들이 대략 10개 정도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애초부터 시작이 초전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고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기존의 친구들도 수요일 날 동반 상승하려고 시도했던 관련주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초전도체가 과연 상온에서 시험이 테스트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사했던 바로는 오늘부터가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하지 않고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다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니라 개별주들의 상승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초전도체 때문에 이탈했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일 금요일 시장을 보실 때 이걸 참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초전도체가 개파락하지 않는다면 내일 또한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개파락한다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될 테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자금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주춤할 것이고 개별주들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되 자금이 안 들어온다면 내일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차트를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핑크색 지지선, 핑크색 입고 왔죠? 핑크색 지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핑크색. 오늘 같은 장에서 이 핑크색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핑크색보다 주가가 낮으면 우리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핑크색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라고 했죠. 근데 왜 핑크색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지수가 빠지면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목들이 오전장에 특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에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살아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장이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해야 금요일 장에서 상승이 나올 텐데, 하지만 코스닥이 반등을 해서 끝을 냈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전도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 그러면 내일 장세도 혼조세가 이어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오늘 핑크색 선보다 아래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내일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금요일 날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간다면 이 구간은 매도해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것을 토르 기법의 황금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과 동일하게 지지선의 역할도 저항선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 하지만 다섯 번째, 메가 토르 기법은 조금 다릅니다.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만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지만 더 충실한 것은 지지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라는 거. 퍼센트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지지선의 역할이 60% 이상, 저항선의 역할은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메가토르 기법인 형광색 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땐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가가 아무리 큰 폭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메가토르 기법인 이 형광색 선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혹은 어떻게 된다?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색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색선과 더불어 토르 기법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형님, 누님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봉 모르셔도 됩니다. 거래대금 모르셔도 돼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착하는 건 바로 황금색 빗기둥입니다. 황금색 빗기둥만 포착이 되면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종가 베팅을 하는데 종가 베팅을 하는 그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잘 듣고 계세요. 제가 언제 급작스럽게 질문할지 모르니까.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입니다.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하는 자리가 바로 황금색 빗기둥이 뜨는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종가 베팅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수익 퍼센트,
물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 좋겠지만 안 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종가 베팅하자마자 시간의 단일가에 상한가 가는 경우 많습니다. 최근에 모비스도 있었고 대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럴 땐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다음 날 10% 이상 갭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르 기법은 3%의 수익만 보장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것들은 다 내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신호가 포착된 이후에 12거래일 만에 14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큰 수익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3%만 수익을 내도 괜찮다. 왜? 하루에 포착되는 종목이 어제같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길고 날뛸 때는 안 뜹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떠요. 왜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만드는 건 누굽니까? 기관, 세력, 외인들, 특히 뭐 조막손, 큰 손들이 그 장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는 자금들이 빠지는 시세였기 때문에 전부 다 초전도 관련주에 돈이 쏠렸죠. 그러면서도 자금이 다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오늘 같은 날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안 떴어요. 근데 오늘은 떴습니다. 그 말이 뭐냐? 어제는 자금이 빠졌었다. 근데 토르기법이 안 뜨는 날은 뭐다? 오늘 지수 상황 안 좋다 혹은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은 제가 선물로 이따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막둥이가 형님 누님들께 매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우리는 종가 베팅만 합니다.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하지 못한다 하면 언제입니까? 장후 시간회가 있고요. 장후 시간에 또는 언제입니까? 시간의 단일가에도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후 시간에는 금액이 종가 베팅이 끝난 그날의 종가랑 같아요.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그 정해진 가격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낮으실 때는 얼마나 낮든 상관없이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 10분이 뭐냐면 장중 동시호가라고 해서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장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님 누님들과 제가 토르 종목으로 포착을 해서 매수하는 가격은 누가 됐든 시간의 단일가에 매수하지 않는 이상 모두 똑같다라는 거. 저보다 높이 살 수가 없겠죠. 똑같은 가격이 장이 끝나니까.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를 형님 누님들께 써 드릴 때 제 관점은 종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종가보다 낮은 형님 누님들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매매하시면 수익이 더 크실 테고 제가 쓴 시나리오에 섞여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 베팅이 아닌 그 다음날 시가 베팅을 하신다면 제 시나리오가 안 맞기 때문에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종가 베팅 종목을 받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종가 베팅 시간에는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3시 20분에 끝난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지정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가격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매수가 안 돼요. 왜? 아래로 세호가, 위로 세호가가 있는데 우리가 종가로 시작하는 가격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가 바로 지정가로 고정되어 있는 가격인데 주가가 상승해서 끝난다면 지정가 가격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가 주문을 넣습니다. 시장가 주문을 넣는데 시장가 주문을 넣는 방법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서 물어봐 주세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르 종목 리뷰인데 UIL이에요. 언제 포착이 됐느냐? 7월 31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날 노란톡방에서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및 전자제품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UIL은. 거기에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용 키패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부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시기가 언제였었냐?
대략 2014년부터 15년, 16년 사이에 국내 굴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었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계를 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가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나 대출을 통해서 기계들을 샀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 때 삼성전자에서 제품 생산이 막혔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베트남에 머물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었었다는 거. 하지만 그 기간을 견뎌내고 UIL 같이 버텨냈다면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전자담배 사업을 확장했는데 이틀 전에 필립 모리스의 2차 벤더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1차 벤더가 아니라 2차 벤더는 뭘 하느냐. 1차 벤더에서 직접적으로 필립 모리스에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1차 벤더에 내려온 수주를 1차 벤더에서 다시 한번 하청으로 혹은 2차 벤더로 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바로 UIL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는 기준이 충분하게 충족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차트를 봤을 때 상승 가능한 자리에서 내가 잡은 게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장세를 이어주고 있다가 뭡니까? 하락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이 자리가 뭐였겠습니까? 필립 모리스의 2차 벤더로 계약이 마감된다라는 뉴스를 누군가가 먼저 알았겠죠. 누구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UIL의 주가를 관장하는 누군가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올리지 않아도 누군가는 올릴 테니까 우리가 먼저 올리자.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올려보자.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게라고 매집을 하다가 누구한테 걸렸다? 이 막둥이한테 걸렸다. 어떻게? 토르 기법이 깡! 뜬 자리 바로 무엇이다? 종가 베팅하는 자리. 그죠? 종가 베팅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뭔가 거짓말 하려다가 저한테 들킨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해요? 기다릴 필요 없죠. 바로 종가 베팅 따라 들어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3일 만에 30%를 넘는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거. 토르 기법은 이런 식으로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목이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상승하면 3% 정도 상승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겠다라는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면 4%에서 6%의 상승을 보여줘요. 그런데 토르 기법은 3%에서 1차 매도를 들어가죠. 왜냐? 올라갈 때 3%, 급하게 올릴 때 4에서 6%인데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릴 때도 진짜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려는 신용만 보여주는 거면 3%만 내립니다. 그런데 야 진짜 내려버릴 거야라고 하면 4%에서 6%가량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에서 1차 매도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유정 앵커님 과연 3%에서 매도를 하면 리스크가 얼마나 줄여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만. 자, 3%에서 1차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마이너스 6%가 빠졌어.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가 손절하는 자리야.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가 되죠? 유정 앵커님,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요? 어렵네요. 아직도 어려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아직도 어려워요? 보세요. 리스크가 0이에요, 0.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쓴 건 아까워요. 시간을 들인 건 아까운데 3%에서 1차 매도를 하고 마이너스 6%가 내려가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으로 마이너스 3% 구간이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3%에서 남은 물량을 매도하면 50% 매도했고 50%를 매도하면 이 종목에서는 수익도 손실도 없는 0%죠.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입니까? 0%죠. 이해가 되세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승할 때 우리가 시동 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출발할 때 천천히 상승하다가 속도가 붙으면서 시속 100km, 200km 올라가죠. 그런데 처음에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만큼의 상승으로는 아직까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폭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3%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을 해놓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남은 물량 정리죠. 왜? 우리는 0% 본전에서 나왔으니까 손절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3%에서 분할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점점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어디서든 팔아도 좋다. 왜? 어디서든 팔아도 다 수익이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매일같이 드리면 형님, 누님들께서 처음엔 3%에서 파시고 두 번째 5%에서 파시고 7%에서 파시고 그러면서 점점 종목들과 친해지시면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도 돼. 이 종목은 등락폭이 큰 종목이니까 좀 더 봐도 돼. 라는 그런 해안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형님, 누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매도를 걸어 놓으신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르기법은 수익률이 큰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7월 기준으로 15%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85%의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15%는 진짜 본전에서 종가 베팅한 자리에서 바로 내려간 종목. 그렇게 해서 손절선에 닿은 종목이 15%예요. 100종목이라고 했을 때 100종목이 좀 안 되는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85%는 뭐냐? 제가 양심 선언할게요. 이 중에 35% 정도는 어떻게 됐냐면 3%까지 상승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나머지 50%는 전부 다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 양심 선언하느냐? 이거 말씀드려봤자 예로 이거 가름해도 여기에서 15% 빼도 우리는 순수하게 35%의 토르기법의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를 냈다? 10% 이상을 냈다. 그러면 10%의 매도를 했어도 이번 달, 7월 달, 지난달에 350%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형님, 누님들이 이 부분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 관점이 들어가면 350%가 아니라 7월 달 기준으로 600%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100% 안 되는 50% 이상의 종목, 심지어 30% 이상의 종목은 진짜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와 그제같이 초전도체가 자꾸 초전도체 얘기하는데 초전도체는 진짜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전도체같이 근거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장세가 나타난다면 시장의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토르기법이 안 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5색선을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형님, 누님들께 나눠 드릴 텐데 어떻게 나눠 드릴 거냐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 화면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수식이라는 단어 두 글자 채팅창에 쳐주시면 이 수식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오늘 초전도체에 진입하셨다가 혼나신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채팅 쳐주시는 모든 분들께 준비한 선물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다 드리는데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형님, 누님들께는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다 드릴 거예요. 선물 3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무슨 선물인지 궁금하시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럼 유정 앵커님, 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님, 저도 선물 공개 안 해주세요. 이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노란톡방 입장뿐인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방송 화면 지금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 3개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완전 이득인 거예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기다리 고기다리시던 이번 코너는요. 오늘의 장바구니 코너인데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2의 2차 전지로 불리는 초전도체. 스치면 급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아볼 초전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 방송에서는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런데 노란톡방 들어오시잖아요.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게 설명 다 해주세요. 방송이 어렵다. 또 차트 분석이 어렵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분석 다 해서 떠먹여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바구니 종목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아주 핫한 거 가져오셨는데 우리 장바구니 종목 좀 짚어주세요. 그 전에 우리 방송 약 1분 전에 오게티가 하나 나왔습니다, 형님들인들. 제가 듣기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자가 기다리고 이렇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그죠? 아기다리 이거- 고기다리고입니다. 나만 들은 거 아닐 거예요, 형님들인들. 요거 재밌네. 이게 바로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에 바로 이런 게 묘미라는 거. 자, 형님들인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볼 텐데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제가 모비스를 노란톡방에서 처음 언급드린 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근데 왜 덕성도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도 아니고 서암도 아니고 모비스를 가지고 왔느냐. 덕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덕성 안 가지고 오고 신성 델타테크 안 가지고 오고 모비스 가지고 온 이유. 첫 번째, 덕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가가 너무 바닥이었어요. 상승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리스크가 컸습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왜 안 가져왔느냐?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 단기 과열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단기 과열에 걸렸죠. 그런데 모비스는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비스는 뭡니까? 우리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상온 초전도체가 잘못된다, 이 뉴스가 오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컸기 때문에 제가 모비스를 가지고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560만 유로 규모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 초전도 코일 캔치 검출률 고전압 신호 처리.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려운데 했는데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사업 수주 이력으로 관련주로 편입됐다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더 확실하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근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초전도체 물어보시는 순간 제가 첫 마디는 그겁니다. 사지 마세요라고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온 이유 지금부터 차트 보시면 아실 텐데 관련주 서남, 서원, 덕성,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등이 있는데 오늘 장세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서남 시작부터 크게 움직이고 상한가, 덕성 마찬가지, 신성 델타테크는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됐었다는 거. 하지만 올라가는 폭도 컸지만 내려가는 폭도 컸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었던 종목. 그다음에 이 파워로직스가 문제였는데 파워로직스가 왜 문제였냐면 모비스 다음으로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했었던 건 아이고 너무 더럽다.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원익 PN이었어요. 원익 PN이. 근데 원익 PN이가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파워로직스는 0%에서 3, 4%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원익 PN이는 15% 이상 주가를 견인하고 있었고 모비스를 따라서. 근데 이러다가 원익 PN이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바로 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파워로직스로. 그러면서 파워로직스가 급등하고 원익 PN이가 약상승을 했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중에 원익 PN이로도 수익을 내고 파워로직스로도 수익을 내고 심지어 모비스로도 수익을 냈는데 제가 오늘 유일하게 건들지 않은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덕성, 서남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뒤가 없어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가. 그런 종목은 아무리 장중에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처럼 매매에 어느 정도 해안이 생기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따라가시면 위험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주들 차트 보여드릴 텐데 서남입니다. 서남. 주가 위치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핑크색 지지선까지 이탈했었던 자리가 있었죠. 이 이탈했던 자리는 뭐다? 매수해도 좋단데 매수해도 좋은 자리에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상승하고 그 아래 혹은 한 번 더 상승하고 그 아래 이 자리들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상승하는 자리들의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거지 핑크색 지지선이 이탈해서 내려오는 아래 이탈해서 내려오는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 꺾였죠 한 번. 그리고 나서 일자로 쭉 이어오는 이 자리는 매수할 수 없는 자리다라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고점을 만든 이 고점 돌파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했다. 종가 베팅이. 하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 형님 누님들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로지 저처럼 차트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막둥이가 잘한다가 아니라 막둥이가 잘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손절. 이것만 잘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손절을 못 하시니까 마이너스 50%, 70% 손실을 보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토르 기법 만들어서 형님 누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자리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손절만 잘하실 수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 관점이라고 전고점 돌파하는 장바구니에 가져 나올 종목들을 미리 언급을 드린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러면 그 종목들 보시면 다 이런 자리야. 자 보세요. 어느 자리냐면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맥점이라는 거죠. 매수 맥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전고점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는 순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3%의 상승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3%의 상승뿐만 아니라 1%도 상승하지 않는다 하면 1초, 2초, 매수한 지 3초, 5초, 10초만 해도 무조건 본전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못 하시고 주가가 꺾여 내려오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신용이나 미수까지 쓰셨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토르 기법의 종목들만 건드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제가 장중에 드리는 장바구니 종목들도 같이 한번 진입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남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지만 매수를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 있죠. 얼마에서부터예요? 얼마에서부터? 지금 1980원이 상한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마이너스 60% 이상의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약 3,000원 구간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해보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익을 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냥 막 그냥 정신줄 놓고 막 올라갔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자익을 뭐로 알았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놈들 불판 많이 파나? 불판 판매량이 늘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올라가더니 뚜둔 하면서 뭐랍니까? 2차 전지 관련주래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판 팔던 놈들이 2차 전지 만든대요. 불판 만든 이 쇳덩어리로 2차 전지 만들었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그래 2차 전지 크게 상승하니까 그렇다 쳐. 근데 초전도체는 뭡니까? 초전도체는 단기적인 상승을 불러오는 그냥 시장에 재미를 주는 테마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짜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가 형상화가 됐고 시험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 2차 전지 다 죽을 겁니다. 2차 전지가 필요가 없어져요. 초전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근데 그 전까지는 2차 전지가 더 크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이 만약에 초전도체가 당장 오늘 저녁 내일이라도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내일 파실 자리도 없이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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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하한가 몇 방 맞으면서 원상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서원인데 서원은 그나마 좀 양반이야. 큰 폭의 상승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갭을 띄웠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덕성인데 덕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계단식을 하락을 하고 있죠. 핑크색 지지선이. 그 상황에 너무 저점 이탈하는 저점 구간에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모비스. 제가 가져온 모비스 설명을 드릴 텐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한번 돌파했던 자리. 하지만 이런 자리가 바로 뭡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진입했다가 고대로 물려서 바닥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손절이 꼭 필요한 자리.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자리를 재차 돌파할 때 살 수 있었을까? 못 산다는 거. 왜 못 삽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구간이 안 왔는데 윗꼬리 달 때도 안 닿고 갭 띄운 다음에 다 안 닿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샀겠죠. 그러면 못 산 상황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가 이 종목 왜 가져왔느냐? 덕성과 서남, 서원이 주가를 상승하는 폭이 컸으니까 모비스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대장주도 아닌 관련주지만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컸다라는 거. 그걸 보고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어제도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오늘 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미국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내에 같이 연구했던 모 연구원의 얘기로는 초전도 현상이 맞다라는 뉴스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먼저 나왔어요. 나오면서 주가 폭락. 그리고 요거 나오면서 주가 반등.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뉴스 하나에 이렇게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폭이 얼마냐? 오늘 50% 이상 나왔다는 겁니다. 상한가가 30%인데 50%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위험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세요.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네. 자, 그다음에 모비스. 자, 다시 120일 중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진입할 수 없었던 자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날이었고 상한가를 가고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상한가를 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상한가 내일 개파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상한가에서 분할 매도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파락을 하긴커녕 덕성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보여줬죠. 그러면 상승 기조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4,790원을 돌파한다면 이거는 초전도 관련주로서의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의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는 내일 초전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4,790원을 넘어가는 4,800원을 찍으면 투자 심리 때문에라도 50층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종목 한번 보여드릴 텐데 위메이드예요. 아, 이제 좀 후련하네. 초전도 관련주 아니네. 게임과 블록체인 테마인데 신작 게임 나이트 크로우 흥행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 어제 위메이드 제가 보면서 혀를 찼어요. 왜 찼냐면 초전도 관련주 아니죠. 근데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움직임을 왜 초전도 관련주들이랑 같이 가? 그래서 저는 얘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게임 만드는 놈들이 뭐 초전도 관련 뭐 게임에다가 초전도 현상을 만드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시장의 자금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요란스러우니까 위메이드 맥스도 같이 따라갔었다고 본 거고 관련주 크래프톤, NC소프트, 플레이위드, 펄어비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짧게 보여드릴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없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하셔라. 왜? 15만 4천원 곧 깨집니다. 자, 두 번째 NC소프트 보여드릴 텐데 NC소프트는 참 할 말이 많아. 진짜 많아요.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요 자리 보이시죠? 핑크색 지지선이 상승한 이후에 바닥 핑크색 지지선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다시 계단을 막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만 원 가격대가 NC소프트의 적정 주가라고도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NC소프트와 NC소프트의 주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7만 원, 50만 원 정도는 가야 적정하지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NC소프트의 글로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여파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딱지가 과거 시점 2018년도에 만들었던 게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매출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조금 후에 발표될 신작이 있습니다. 그 신작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작이 발표가 되는 날 주가가 하락하니까 우리는 뭐다? 미리 잡아놓고 신작이 발표되기 전날 매도하는 게 게임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포인트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플레이위드 어떠냐?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올렸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고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보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메이드를 보시기 전에 플레이위드까지 봤을 때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제히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엄청 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게임 관련된 산업이 많이 죽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괜찮았죠. 코로나 때는 괜찮았을 텐데 지금 집에서 게임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게임 관련주들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럼 위메이드 600일 차트인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약간 상승을 해준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왔죠, 한 번 더. 그러면 이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저항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을 겁니다. 그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을 건데,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줘야만 그때부터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요 저항선 궁금하시면 노란독방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두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선물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인데, 이 조건 검색식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모두 다 드릴 거지만 혹시나 채팅을 치셔서 조건이나 검색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형님 누님들께는 요 조건식만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조건식 뭐냐면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착이 된 종목을 우리는 종가 베팅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 자료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 우리 유정 앵커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설명하려니 어려운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방송 시간 너무 짧다, 방송이 끝나고도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입니다. 전문가님,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네. 이미 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 도와주셔야죠. 이미 사셨으면 수익권이 있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 게 아니라 잘 파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예. 그것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으실까요? 들어오시면 도와드리겠죠. 왜?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AS 수익 라인, 손절 라인 다 잡아주실 테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는 최인성이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 찜 종목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로 핫한 관심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요.
과연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은 무엇일지, 또 찜 종목 하나 더 준비하셨다는데 과연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핫한 바이오주 또 비밀로 가져오신 네.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전문가님 제가 바이오주 하면은 조금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네. 고점에 물린 종목이 바이오 종목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종목 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혼내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좋을까요? 말해도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비밀이에요. 저만의 비밀.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 시국에 제약 바이오주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코로나 자체가 그죠? 신약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인체에 투약을 해서 병을 낫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약 바이오에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사신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안 산 사람들은 내 몸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 사셨어도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저를 만나셨으면 아무리 그런 제약 바이오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손절할 수는 있었을 텐데 그 손절을 못 하셔서 지금 제 왼쪽에서 울상을 짓고 계시다는 거. 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제약 바이오 테마이고요.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라는 기업이고 치매, 전립선암, 전립선암 형님 누님들 이거 전립선암, 네, 폐암, 희귀질환,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립선암 신약 후보 FC705가 미국 임상 2회 이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모든 남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퓨처키칸트 종목 우리가 코로나 때 제약 바이오주 투자했었던 그런 마음처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 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매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전 아직 아니지만 저도 매수할지도 모릅니다. 자, 관련주들은 인벤티지랩, 국전약품, 종근당, 보령, 샤페론 등이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본 기업들 참 이름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주 보여드릴 거예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토르 기법으로도 포착이다 수익을 한번 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두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메가토르 기법이 뜬 이 자리 뭐다? 바로 종가 비등의 자리로 최근에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자리가 나왔었던 종목이지만 오늘은 관련주로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 2차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국전약품인데 국전약품도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나요? 아직까지 올라와주지 못한 상황에 저항선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위에 있는 자리나 아니면 검은색 저항선까지 상승하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주고 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종근당인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준 이 자리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뭡니까? 매수해도 좋은 자리다. 그러면 매수를 했을 때 1차적으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15% 이상의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기간이 기니까 기다리기가 힘드실 테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간다면 본전까지 올라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퓨처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퓨처캠은 과거에도 한번 토르 기법이 떴었고요. 최근에도 토르 기법이 떴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지 못하고 손절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승을 했었다는 거. 그러면 이번엔 뭐다? 제가 여러 번 누치 얘기했습니다. 퐁당 나오는 종목도 있고 상상 가는 토르 기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상승 보여주고 한번 하락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주가가 위로 더 올라온 위치에 파악이 됐고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는 게 제 토르 기법의 관점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올라가겠지. 근데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스트 소프트 마지막으로 종목들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는 마찬가지로 셀바스 AI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다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주가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스트 소프트는 어떠냐? 주가가 2번이나 위를 찍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온 시간이 일렀다 보니까 차트상의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형님, 누님들께 지금부터 마지막 제 선물인 자료집을 드릴 건데 자료집을 우리 유정 앵커님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엔딩 포즈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마지막 선물 비밀로 남기신 채 떠나셨는데요. 우리 마지막 선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5421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수익과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